반갑습니다. 빈티지 엠서입니다. 오랜만이죠? 근데 어, 뒤에 보시면 집이 존나 에테리어가 됐어요. 이제 애기 때문에 잠도 좀 많이 못 자고 이렇게 영상 찍을 시간을 짬낸다는 게 사실상 저에게는 굉장히 좀 요즘에는 좀 힘든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. 근데 이제 오늘 기준 날짜로 8월 29일인데 좀 있으면은 이제 대학생들이나 이제 학생들이 개강이 시작되더라고요. 그래서 개강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좀 편하게 멜 수 있는 백팩을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. 근데 약간 좀 그냥 백팩이 아니라 빈티지로, 네, 빈티지로 준비를 했으니까 한번 보시고 그 가방을 고르실 때 좀 기준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자, 첫 번째는 그레고리 백팩인데요. 근데 이거 뭐 워낙 많은 분들이 아시고 이제 저도 예전에 한번 영상을 찍었었고, 근데 그 영상이 조회수가 터지진 않았지만 어쨌든 제가 한번 소개를 했었던 가방입니다. 저는 뭐 똑같은 데이백으로 모델이 3개밖에 없는데, 일단 첫 번째 가장 많이 찾으시는 게 사실 이거죠. 요거는 뭐 지금도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갖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. 이거는 제가 예전에 소버에서 구매를 했었고, 당연히 메이드 인 USA 제품이고요. 그리고 이제 제가 데이팩 전 영상에서 설명을 했지만, 데이팩이 가장 중요한 건 여기에 손을 이렇게 만졌을 때 가루가 묻지 않아야 된다. 뭐 제가 그렇게, 그냥 이건 워낙 기본적인 거라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고, 이게 매물을 검색을 하시면 이 빨간 색깔인데 요게 약간 이렇게 검은색인 게 있고요. 여기 옆에 있는 모델처럼 이렇게 갈색인 게 있어요. 근데 제가 이게 차이가 어떤 게 더 먼저냐, 그 조제호랑이와 피라미들에 나오는 가방이 어떤 모델이냐를 제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막 소버 사장님이랑도 그때 DM으로 막 서로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했었거든요. 근데 제가 내린 결론은 일단 이 검은, 약간 이렇게 검은 색깔로 되어 있는 게 일단은 츠네오가 맨 가방이 맞아요. 근데 이거 갈색도 있는데 그 소버 사장님 말씀으로는 이거 갈색도 팔아보셨다고 하시더라고요. 근데 큰 차이는 없대요. 큰 차이도 없고 뭐 연식이나 그런 것도 차이가 없는데, 근데 자기들 이게 왜 이게 차이가 있는지는 아마 모르시, 뭐 이렇게 답을 제가 이렇게 받은 건 없어가지고 저도 혼자서 찾아본 건데, 어쨌든 영화를 자세하게 막 이렇게 보니까 거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좀 검은색, 근데 차이는 없어요. 모델이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원래 이거였는데 뭐 이렇게 변한 것 같기도 하고, 근데 그건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. 그리고 사실상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요. 어쨌든 가방, 그레고리 가방이고, 패디드, 이것도 뭐 패디드 파커라 그래갖고 이따가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 건데, 이 등판이랑 이게 약간 이런 식으로 패딩 형식으로 되어 있는 걸 이제 패디드 파커라고 하거든요. 원래 이스트팩에서 먼저 나온 거고, 이거는 역시 가슴 달린 것도 분실 없이 다 있는 모델이고, 가슴에도 역시 그레고리라고 이 은각이 다 있는 제품입니다. 옆에 있는 거는 조금 이제 경련 변화가 들어간 제품. 여기 보시면은 이 주황 색깔이 다 색이 빠졌어요. 굉장히 멋있게. 이게 야무지더라고요. 가죽도 상태가 너무 좋고, 가죽 같은 거 다 유실된 거 없고, 이거도 마찬가지인데, 요거는 원래 없었던 건지 모르겠는데 뒤에 이게 없어요. 요거처럼. 아닌가? 있나? 요거는 요게 없네요. 가슴 조이는 게. 가슴 조이는 게 없는 제품이고, 네, USA 제품입니다. USA 제품이고, 요거는 이제 제가 오티코티에서 구매를 한 제품이고, 이것도 마찬가지로 90년대 USA 제품이고, 여기 보시면 이렇게 펄은 다 있어요. 저희가 펄이는 다 있는데, 가슴에 이게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나봐요. 모델마다. 어쨌든 이렇게 지금 돼 있는 제품입니다. 자, 이제 그레고리 가방을 제가 가지고 있는 걸 3개를 설명을 해드렸잖아요.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장단점을 말씀을 드릴게요. 첫 번째 장점.
제가 오늘 보여드릴 빈티지 가방 중에서 가장 선호도가 높은 제품이에요. 가장 선호도가 높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거를 구매를 하셨다가 다시 판매를 하신 걸 생각을 하셔도 요거는 충분히 내가 산 가격을 받을 수 있는 황금성이 좀 있는 제품들. 그리고 더군다나 이런 식으로 레어 컬러다 그러면은 좀 약간 알아보는 사람이 좀 있겠죠. 저거 존나 조제 호랑인데, 존나 츠네오 색깔인데, 저거 갖고 싶다, 멋있다. 혹은 이런 거더라도 빈티지를 좀 아시는 분들이 보시면은 뭐 여러분들이 다니는 학교에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거 좀 이렇게 특이하다, 가방 이쁘다,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. 근데 장점은 그게 끝입니다. 그게 끝이에요. 왜냐, 일단 가방이 이거 약간 불편하다랑은 좀 다른데 존나 실용성이 없어요. 그러니까 가방이 이거 봐봐요. 이게 뒤에 패디드가 있어서 이게 접히지 않는 거지, 이게 그냥 안에가 이게 뭐라고 좀 약간 좀 퍼버리에요. 낭창이에요, 낭창. 이게 거의 무슨 이렇게 손수건 마냥 이렇게 잡힙니다. 그래서 안에 여러분들이 뭔가 노트북이나 둔탁한 걸 넣을 때 이게 잡히지가 않아요. 이게 더군다나 안에 그게 없어요. 그 노트북, 여러분들 그 노트북 안에 요 놀만한 게 없어요. 여기 노트북 가방 거치하는 데가 없어요. 왜냐면 90년대이기 때문에 그때는 그렇게 뭔가 랩탑을 갖고 다닐 그런 거 생각을 안 했나 봐. 그리고 뭐 수납력이나 이런 것도 보통 이렇게 옆에 이런데 이렇게 좀 우산꽂이 같은 것도 하나 좀 있어주고 그러면 좋잖아요. 그런 것도 당연히 없고, 그냥 실용성은 정말 꽝입니다. 실용성 정말 꽝이고, 대신에 안에 그냥 옷이나 뭐 이런 거 놓고 다니기에는 좋아요. 왜냐면 옷이나 이런 거는 이렇게 둔탁한 물건이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모양이 이쁘게 잡힌다고. 근데 이게 근데 약간 좀 착용감은 좋아요. 착용감이 좋다는 게 약간 등에 촥 달라붙어. 거북이 등딱지처럼 촥 달라붙는 건 좀 있어요. 근데 그거 말고는 사실 뭐 장점이 뭐 크게 있고 그러진 않아요. 근데 이거를 워낙 좋아하시는 분이면 들만 합니다. 제가 이거 보라 색깔 메고 친구들이랑 여행도 가고 그랬는데 뭐 1박 2일 정도 남자 짐 정도는 충분히 들어가요. 이게 뭐 그러니까 이게 가방이 빵이 작진 않아요. 빵이 작진 않은데 이게 뭔가 주머니나 뭔가 실용적인 게 없어. 그리고 이게 너무 이게 낭창해. 뭔 느낌인지 아시죠? 가방이 형태가 좀 잘 무너져요. 그래서 저는 추천한다면 약간 반반? 사람하라 반반? 그래서 저는 그레고리에 대한 설명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. 두 번째는 이스트백입니다. 이스트백인데 일단 이스트백이 뭐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쌉 근본 중 하나죠. 이스트백을 구매하실 때 팁은, 이제 90년대 거를 보통 빈티지를 구매하실 거잖아요.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이스트백을 굉장히 미제를 구분하기 쉬운 게, 안에 까볼 필요도 없이 이게 메이드 인 USA라고 이렇게 적혀 있으면 그냥 자동으로 90년대 이전 모델이고 그냥 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. 여기에 요즘 나오는 거는 그냥 USA 뭐 이렇게 써 있는 경우가 있어요. 그게 잔스포츠도 마찬가지고. 어쨌든 그렇고, 이 밑에가 이런 식으로 언더가 이제 레더로 되어 있는 제품이 이제 싹 근본이라고 볼 수가 있죠. 이스트백은 사실 뭐 이렇게 영화나 이런 데 나오는 거 제가 잘 모르는데, 일단 기본적으로 이 모델은 아닌데, 이스트백이 유명한 모델 중 하나가 이제 백투더퓨처에서 주인공 그 남자아이가 메고 있는 모델이 사실상 인기가 굉장히 많고, 그건 좀 빈티지 중에서도 가격이 좀 비싸요.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한 7, 8만 원이면 구하지 않나?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, 이게 패디도 바꿔요. 이게 이스트팩에서 처음 만드는 건데, 요 가방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패딩이 약간 이렇게 좀 두껍게 들어있는 거. 근데 이게 등판은 없습니다. 등판은 없는 거고. 이스트팩은 그냥 제가 설명 빨리 할게요. 이거는 그냥 사지 마세요. 왜냐면은 장점이 없어요. 장점이 없고, 그냥 장점 딱 하나예요. 형태적인 아름다움. 이 형태가 좀 이쁘다는 거. 근데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게 사이즈가 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작습니다. 거의 여자 가방이에요. 여자분들은 사세요. 여자분들은 그레고리 살 바에는 이게 나아요. 가격도 괜찮고, 이게 정말 좀 실용적인 거는 모르겠지만 그냥 앞에 여기가 굉장히 미니멀 하잖아요. 근데 여기 이런 식으로 소가죽이, 이게 카우레더거든요. 소가죽이 달려있다는 게 좀 멋스러운 점이 좀 있죠. 이게 왜냐면 경련 변화가 점점 될 테니까.
그리고 이게 물도 폴리가 섞여 있는데도 이게 물이 좀 이게 시간이 되면은 그 색이 잘 빠져요. 그리고 요거 말고 제가 가지고 있는 소장품 하나, 기가 막힌 거 하나 제가 보여드릴게요. 기가 막힙니다. 왜냐면은 이거는 대한민국에서 나 하나밖에 안 가지고 있어요. 아마 대한민국에 이거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유일할 거예요. 유일한 매물. 이스트백 풀레더예요. 풀레더. 요 가죽, 요 아마 제 예상 요 가죽으로 그냥 풀로 만든 거예요. 이런 이스트백 보셨나요? 뒤는 이렇게 돼 있고, 자세히 보시면 여기 아마 카메라로 안 나올 텐데 여기 하이랜더라고 써 있어요. 하이랜더라고 써 있는 게, 하이랜더가 내가 봤을 때 이 가방을 이제 주문 제작해서 만든 회사고, 그냥 회사에 뭐 이렇게 직원들한테 이렇게 오늘 그 줄 거를 만든 건지 모르겠는데, 여기 위에 회사 마크가 있고, 카메라는 잘 안 보일 거예요. 회사 마크가 있고, 여기 밑에 하이랜더라고 써 있고, 여기에 메이드 인 USA라고 써 있어요. 밑에 조그맣게 메이드 인 USA라고 적혀 있고, 아, 제가 지금 한 손이라 귀찮아서 요거를 열어서 이 안에 택을 보시면 이스트팩이라고 써 있거든요. 80년대 제품이에요. 80년대 카우레더 풀레더 제품이고, 이거는 예전에 진짜 구매했었는데, 저도 이거 한두 번 들고 나갔었는데 이쁘더라고요. 근데 이거는 사이즈가, 그 이스트백이 사이즈가 조금 많이 작아요. 남자들이 매기엔 좀 작은데, 이거 여자들이 매면 굉장히 이쁠 것 같아. 여자들이 맸으면 좋겠고, 요거 아마 보기 진짜 힘든 겁니다. 진짜 가죽이 지금도 상태가 너무 좋게 잘 살아 있어 가지고, 이거는 제가 뭐 특별하게 뭐 소장하지 않을까 생각 중이에요. 그래서 이거는 90년대 80년대 모델이, 이게 모델이 워낙 많아요. 이스트백이. 그리고 제가 봤을 때 현행을 사실 거면 현행을 사시지, 이건 빈티지를 조금 제가 추천 안 드립니다. 다음, 사실 제가 오늘 이 가방 때문에 영상을 찍는 건데요, 제가 오늘 추천드릴 가방은 이 오클리 아이콘 제품이에요. 아이콘 제품이고, 이거는 이게 누가 유명인이 맸다거나 그런 건 전혀 없는데, 이게 개 뜬금없는 영화에 나와요. 이게 그 톰 행크스의 대표적인 작품 중에 터미널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작품성 높은 그 영화가 있는데, 거기에서 지나가는 행인이 이걸 메고 있습니다. 그게 좀 어이가 없는데, 지나가는 행인이 이걸 메고 있어요. 그게 90년대 영화거든요. 그러니까 90년대 영화니까 아마 1.0 버전을 그 메고 있을 거예요. 아이콘은 세 가지로 구분이 돼요. 1.0, 2.0, 3.0인데 3.0은 요즘 나오는 게 3.0이고, 1.0이나 2.0만 보시면 됩니다. 3.0은 완전 디테일이 달라지기 때문에, 3.0은 사실상 이런 말 하기 좀 그렇지만 저는 조도 안 매는 약간 그런 느낌이고, 제가 이게 지금 색깔이 3개인데 제가 빨간색까지 있었거든요. 근데 빨간색은 제가 판매를 예전에 좀 이렇게, 빨간색은 아마 제가 방출을 한 것 같고, 제가 이게 지금 색깔은 보유하고 있는 건 3가지인데, 아마 이 검은색이 1.0인가? 이게 1.0이나 2.0을 구분하는 방식이 굉장히 간단한데, 이거 2.0이다. 2.0 버전은 이 노트북 파우치가 있어요. 2.0은. 근데 이 파란색은 노트북 파우치가 없잖아요. 근데 이 검은색은 노트북 파우치가 이렇게 있습니다. 그리고 이 노란색도 굳이 보여드리진 않겠지만, 이건 2.0 제품 안에 노트북 파우치가 있는 제품입니다. 이걸 제가 왜 추천해 드리자면, 제가 이거를 메고 가장 최근에 후쿠오카 여행을 갔다 왔어요. 진짜 3박 4일 남자 짐이 다 들어가고, 이게 지금 이렇게 보여도 가방이 굉장히 적당하게 큽니다. 적당하게 크다는 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, 너무 등산 가방처럼 크지도 않고 적당해요. 그냥 남자가 매기에. 그 뒤에가 개빵빵하게 이런 식으로 좀 모터사이클 가방처럼 잘 되어 있고, 이 안감이 대박이에요. 이 가방이 이게 약간 그 모직 같은 걸로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이게 안 밀려요. 그러니까 옷에서 이 가방을 맸을 때 여기에 딱 붙어가지고, 이게 원래는 이렇게 무거운 걸 매면 이게 약간 이런 식으로 슬슬 내려가잖아요. 이 가방끈이. 그런 게 없습니다. 그래서 굉장히 잘 맞는 가방이에요. 이 손잡이나 이런 것만 봐도, 손잡이도 굉장히 이런 디테일들이 있고, 오클리가 요즘에 선글라스 같은 경우는 특히 하이비 있잖아요. 특히 그런 것처럼, 저는 이 오클리의 시대가, 뭐 사실상 의류 같은 것도 이미 왔지만, 그런 것
그런 이런 액세서리도 언젠가는 뭔가 주목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이 근데 가방의 유일한 단점은 빈티지를 구매를 했을 때 이 오클리 요 이 손잡이 있잖아. 이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모델도 있는데 이걸 잠깐 보여드리면 이게 있어요. 이 오클리 가방은 요게 포인트거든요. 근데 이게 다 이렇게 빠갈라요. 이거를 정상인 걸 사셔도 언젠가는 빠갈라질 거예요. 한 몇 개월 안에. 저게 다 사가서 경화가 돼가지고 무조건 빠갈랍니다. 저거는 그냥 무조건 빠갈라져 있다고 생각하시고 그냥 사시면 돼요. 이게 정가품 보는 방법도 있는데 그 정가품 보는 거 이거 굳이 말씀드려야 되나? 여기 보시면 여기 안에 버클 안에 여기 초점이 잘 안 잡히는데 이 안에 넥서스라고 적혀 있어요. 영어로. 지금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약간 음각이 있는 거 보이시나요? 이 안에 저기 글씨로 영어로 넥서스라고 써 있어요. 이게 없으면 가품입니다. 그냥. 이게 가품이 은근히 있어요. 그래서 그렇게 구분을 하시면 되고, 오늘 제가 가방을 세 가지를 보여드렸는데 어쨌든 뭐 여러분이 보시고 구매를 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시면 되고, 마지막으로 제가 그 오늘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, 사실 뭐 최근에 있었던 일은 아니지만 이제는 이제 구독자분들이 제가 이렇게 제품 소개 영상을 찍고 나면 DM이 좀 오세요. 많이 오는 건 아닌데 몇 분이 오세요. 그러니까 특정 인물이 온다가 아니라 그냥 정말 다양하게 오세요. 인스타 팔로우 해가지고 DM으로 뭐 잘 보고 있습니다 이러면서, 오늘같이 만약에 그레고리 가방을 올렸잖아요. 그러면은 혹시 빨간 색깔 가방 파시면 안 되냐, 자기가 지금 너무 몇 개월째 찾고 있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물건을 팔아라 뭐 이런 그 문의가 굉장히 많이 옵니다. 그래서 몇 번은 사실상 판매를 뭐 좋은 가격에 한 것도 있어요.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 그 안현클 이제 안티 현행클럽 분들이랑 같이 했던 그 플리마켓 참여했을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저는 절대 제가 가지고 있는 소장품을 뭔가 제 구독자분들이나 그런 걸 통해서 그런 어떤 공적인 자리에서 뭔가 인연이 된 분들한테 절대 비싸게 팔고 싶은 마음이 예전부터 없었습니다. 저 예전에 처음 영상 이 홈페이지 쇼핑몰 홈페이지 처음 열었을 때 기억하시나요? 저 카라트 디트로이트 그때 50만원 가장 하입 50만원 넘었을 때 20만원에 팔고, 뭐 개파카 20만원에 팔고, 그냥 저는 그때만, 왜냐면 그때는 무조건 구독자분들밖에 안 들어오잖아요 쇼핑몰에. 그러니까 그때 그렇게 팔았던 거고, 저 막 프라다 아메리칸 컵 14만원에 팔고 막 이랬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사실 이제 제가 조금 이런 걸 취미를 좀 이렇게 그렇게 그 빈티지샵 온라인으로 운영하는 거를 좀 취미로 붙이면서 제가 소장하는 것도 판매를 하지만서도 이제 좀 사입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따로 이렇게 그 판매를 위해서 구매를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저렴하게 해주려고 하지만 뭐 어쨌든 말이 길어지니까. 근데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더 이상 이제 좀 구독자분들께서 따로 DM을 주신다고 해서 물건을 판매를 좀 안 하려고 합니다. 저렴하게 판매를 하지 않으려고. 왜냐면 저는 제가 구매한 가격보다 무조건 싸게 다 드리고, 몇 년 전에 산 것도 그렇게 드렸었는데 최근에 그 티셔츠, 제가 예전에 찍었던 티셔츠 소개 영상을 보고 어떤 구독자라고 하면서 DM을 주신 분이 계세요. 그래서 그분한테 티셔츠를 이제 팔았는데 어떻게 팔았냐면, 처음에는 제가 안 판다 그랬어요. 처음에는 그냥 제가 너무 잘 입는 것들이니까 좀 팔기가 좀 그렇다라고 얘기를 했다가, 그분이 막 뭐라고 했냐면은 자기가 뭐 패션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좀 가져보려고 한다. 근데 가지고 계신 티셔츠들이 이뻐서 그런 거를 좀 자기도 경험을 하면서 자기가 이런 거를 잘 아예 모르는 사람인데 그냥 이런 걸 구매를 좀 해보고 싶다 뭐 이러는 거예요. 근데 저 뭘 사고 싶다라고 그분이 나한테 찝어서 준 것들이 다
다 귀한 거였어요. 그러니까 다 막 그냥 폴로 이런 거 하나도 없고 다 밴드티, 올드스투시, 옛날 올드 슈프림 이런 거만 탁탁탁 집어갖고 이거 저한테 파세요 이러는 거예요. 근데 막 말투는 제가 막 저도 이제 관심을 갖게 된 사람입니다 막 이러면서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. 그래서 근데 이거 너무 고르신 게 다 좀 그런 이미 좀 밴드티나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살 법한 것들을 고르셨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지 얼마 안 된 게 맞냐 이렇게 제가 물어봤죠. 근데 자기 맞대요. 자기는 이런 거를 경험해 보고 싶대. 그래서 처음엔 안 판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가격도 더 깎아주고 심지어 서비스로 옷도 한 벌을 더 챙겨드렸어요. 왜냐면은 너무 옛날 내 생각이 나는 거예요. 옛날에 저도 막 그렇게 막 이제 번개장터나 그런 데서 좀 깎아달라고 그러고 이랬던 생각이 나가지고 옛날에 처음 밴드 티 사고 이랬을 때가 생각이 나서 한 2, 3년 전에 제가 샀던 것들인데도 2, 3년 전에 산 가격보다도 싸게 줬어요. 그러니까 거의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줬어요. 그냥 그 가격에 올리면 무조건 1초 만에 팔리는 가격에. 그래서 제가 거의 손해를 봐가면서 팔았죠. 왜냐면 저는 돈을 벌려고 라기보다는 그분이 말하는 게 너무 그냥 나한테 와닿아가지고 팔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냥 장사를 하시는 분이더라고요. 그러니까 저한테 그렇게 사가서 입은 게 아니라 그 산 바로 그 얼마 안 돼갖고 번개장터에 다 올렸어요. 심지어 내가 서비스로 준 옷까지 싹 다 팔았더라고요. 근데 다 거의 뭐 한 두 배 넘는 가격에 다 가격을 붙여갖고 보니까 다 팔렸더라고요. 다 심지어 다 팔렸어요. 안 팔리고 있는 것도 아니고 다 팔렸어. 거의 몇 배, 한 두 배 마진을 보셨더라고요. 제가 그래서 문자로 뭐냐 이거 하는데 말도 안 되는 핑계 대죠. 그래서 부자 되시라고 말씀드렸고, 그러니까 이런 일로 저도 좀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 보니까 이게 사실 파는 거는 문제가 안 돼요.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그런 식으로 저한테 구매를 하셔가고 되파셔도 된다라고 심지어 저는 그분한테 그랬어요. 완전 즐길 대로 즐기신 다음에 되파셔도 이 돈 받으실 거라고 제가 그랬어요. 그렇게 제가 문자를 드렸어요. 근데 저한테 사시자마자 아마 입어보시지도 않으셨어요. 그냥 실직 재고 바로 판매를 하신 것 같은데, 제가 심지어 그 옷을 팔 때 이건 어떤 옷이다라고 설명한 거를 그 판매 설명글에 그대로 적었어요. 내가 말한 거를. 그리고 이게 왜 몇 년도 건지 막 자료 같은 거 준 것도 그대로 판매글에다가 다 올리고.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걸 끝까지 영상을 보신 다른 패션 유튜버 분들이 계시다면은 아마 구독자분들한테 판매를 하실 때는 좀 이렇게 특히 빈티지는 생각을 하시고 판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저는 아마 제가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거 말고는 따로 연락 오신다고 해서 제가 이제 앞으로는 조금 저렴하게 드리고 한 거는 제가 그동안 많이 했었거든요. 근데 아마 앞으로는 좀 힘들지 않을까. 사실 뭐 돈 때문이 아니고 저는 제가 뭐 돈을 안 받고 드린 것도 아니니까. 근데 조금 그렇더라고요. 그래서 어쨌든 오늘 영상 마무리를 좀 씁쓸하게 하게 됐는데, 앞으로 더 영상 열심히 올리도록 하고, 이제 아기 좀 키우면서 이제 앞으로 빈티지 샵 좀 다니는 영상도 좀 찍어보고 좀 다양하게 좀 소개를 드리는 영상으로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